자, 그럼 저희가 캐시 기능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볼 건데 저희가 캐싱을 쓰려면은 몇 가지 또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pnpm i하고서 골뱅이 nest.js 슬래시 캐시 대시 매니저. 자, nest.js 캐시 매니저 플러스 실제 캐시 매니저 패키지 캐시 대시 매니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엔터 누르면은 자, 이렇게 설치가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쭉 내려가지고 자, 서버 실행 제대로 해놓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죠? 자,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캐싱 기능을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최신 영화를 우리가 캐싱해가지고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서 어떻게 캐시가 작용하는지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캐싱을 쓰려면은 무비 모듈에다가 무비 모듈에서 쓸 거니까 캐시 모듈이라고 이렇게 불러오게 해주면 됩니다. 자, 캐시 모듈은 우리가 nest.js 캐시 매니저에서 불러와 줘야 돼요. 그죠? 자, 점한 다음에 register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옵션이 좀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TTL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캐시 모듈을 넣고 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get 요청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다가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콜론하고서 id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콜론 id는 지금 캐치올이에요. 캐치올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슬래시 무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들어갔든 지금 여기에 다 걸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은 get하고서 자, recent 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 recent를 우리가 넣게 되면은 우리가 최신 영화를 따로 가져오는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자, 근데 얘 뒤에서 인식이 돼버리면은 지금 여기에 먼저 걸리고 recent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ecent에 먼저 걸리도록 위에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get movies recent.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movie 슬래시 recent. 자, 이것도 결국에는 얘에 먼저 걸리면은 여기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recent인 경우에만 따로 매핑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에다가 선언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무비 서비스에서 그러면 우리가 따로 메서드 만들 건데 async 하고서 find recent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따로 뭐 파라미터를 바꿔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return 하고서 this.movie service.find recent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와가지고 일단은 그냥 저희가 반환을 할게요. this.movie repository 한 다음에 find 전체 찾기 하고서 우리가 오더만 created at 생성된 기간을 기반으로 우리가 descending 그러니까 최신부터 보여줄 거고 take 한 다음에 한 10개? 탑 10만 보여줄게요. 지금 최신 나온 영화 탑 10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맨 와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볼 건데 자, 우리 us 로그인 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자, 무비 우리가 복제하기 해가지고 슬래시 무비 슬래시 리센트 한번 해볼게요. 슬래시 리센트 그죠? 그리고 여기도 슬래시 무비 슬래시 리센트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오더 이런 거는 다 삭제할게요. 자, 삭제하고서 우리가 요청을 보내면은 자, 이렇게 최근 만든 영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도 내림차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죠? 자, 아이디는 당연히 최근에 만든 거일수록 더 높으니까 그래서 정렬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캐싱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캐싱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가 모듈을 추가를 했으니까 캐싱을 쓰려면은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은 골뱅이 한 다음에 인젝트 해주면 돼요. 인젝트 하고서 자, 캐시 언더스코어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서 불러오냐? nest.js 캐시 매니저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nest.js 캐시 매니저에서 자, 어디서 불러오냐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비슷한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임포트 어디서 됐는지 확인하고서 진행을 하시도록 할게요. private read only 한 다음에 캐시 매니저는 자, 캐시를 우리가 불러올 건데 캐시가 또 기본 타입이 또 존재해요. 익스프레스 자체에. 자, 근데 우리는 뭘 불러올 거냐? 캐시 매니저에서 캐시를 불러올 거예요. 그죠? 자, 저희가 쓸 타입은 nest.js 캐시 매니저의 캐시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캐시를 저장하는 방법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는 방법은 await 한 다음에 this.캐시 매니저 한 다음에 set 하면 돼요. set 하고서 우리가 캐시를 저장할 값 뭐 넘버라고 할게요. 자, 키 값이 이게 키 값.
키값에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저장할지, 숫자가 아니고 어떤 값을 저장할지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캐시를 저장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얘를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컨스탄트 다음에 데이터는 this.cashManager.get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키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await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onsole.log 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저장을 하자마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맨 와가지고 우리가 자, recent 요청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돌아왔을 때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은 이렇게 하고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응답받는 데이터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캐시에다 통째로 그냥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한 다음에 만약에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희는 저장된 데이터를 반환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요청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자, 말로 하는 것보다 코드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await 하고서 이게 컨스트 하고서 데이터죠. 그죠? 영화 데이터죠. 자, 여기에서 위에서 우리가 일단은 캐시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await 하고서 this.cashManager 점하고서 가져올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get 한 다음에 우리가 키값 넣어주면 된다 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move recent라고 키값을 넣어줄게요. 그죠? 자,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똑같은 키값을 쓰면 덮어 씌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키값 우리가 유니크하게 만들어주고 자, 가져오면은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캐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자, 만약에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캐시 데이터를 그대로 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캐시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할 거냐? await 한 다음에 this.cashManager.set 하고서 자, move recent죠. 그죠? 여기에다 그대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반환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로직만 봐도 일단은 캐시 데이터를 우리가 캐시에서 가져오죠. 그죠? 자, 가져온 다음에 만약에 존재하면은 반환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응답받은 값을 우리가 캐시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반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청을 했을 때는 캐시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존재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요청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미리 기억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서버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환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테스트를 할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캐시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본 캐시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뭐 레디스 쓰고 뭐 쓰고 하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세팅을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저희가 기본 캐시 쓰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 당연히 유실됩니다.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 못 합니다. 그죠? 재시작하면 무조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다 리셋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시작하지 않고서 실행하는 와중에만 이 캐시는 보존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할 때.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 한 다음에 캐시 가져옴이라고 로그 쓸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저장하면 재실행 됐죠? 자, 저희 포스트맨 가가지고 자, 로그인 하고서 자, recent 다시 요청해 볼게요. 자, 요청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캐시 가져옴이 안 떴죠. 그 뜻은 뭐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get 요청하는데 8ms 걸렸습니다. 그죠? 자, 다시 요청해 볼게요. 자, 다시 요청하면은 마찬가지로 15ms 걸렸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캐시에는 TTL이라는 게 있어요. TTL. 자, TTL은 뭐냐면은 time to live라고 해가지고 캐시가 몇 초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지 기억하고 있을지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값이 기본 값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할 거냐면은 set을 할 때 여기다 TTL을 우리가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하게 저장을 합니다. 계속 저장을 해도요. 지우지를 않고. 자, 일단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recent를 가져오면은 자, 일단은 처음에 8ms 정도 걸렸고 지금 캐시에 안 들어갔죠. 그죠? 자, 다시 요청해 볼게요. 자, 다시 요청하면은 자, 이렇게 캐시 가져옴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2ms밖에 안 걸렸죠, 이번에. 그죠? 다시 요청해 볼게요. 또 요청하면은 또 캐시 가져옴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1ms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또 하면은 역시나 2ms 걸리고 자, 1ms 걸리고 2ms 걸리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빨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캐시 가져옴이라고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캐시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지가 않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8ms밖에 안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캐시에다 저장을 하고서 캐시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갈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훨씬 더 요청이 빨라졌죠. 자, 이게 캐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캐시 여기서 써봤잖아요. 커먼의 인터셉터의 캐시 이거 써놨잖아요. 그죠? 자, 이거랑 똑같아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변수 생성해놓고서 여기서 우리가 저장해놓고서 쓰는 거랑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레디스 같은 아예 인메모리 스토리지를 실행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저장을 할 뿐이에요. 그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시를 쓰면 이렇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 만약에 우리가 find 하고서 created as을 descending으로 실행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만약에 영화가 새로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새로 추가된 영화는 우리가 이 캐시가 만료될 때까지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 단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됩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캐시를 유지를 할지. 그죠? 그게 1초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그거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엔드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얼만큼 퍼포먼스와 이 데이터의 신선도를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지. 그죠? 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TTL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셋할 때 우리가 0이라고 해놨으니까 무한하게 저장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다 밀리세컨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3000이라고 해볼게요. 3000. 자, 하고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센트 오면은 자, 보내고 자, 3번 연속 보낼게요. 자, 보내면은 자, 첫 번째 요청은 캐시가 좀 안 나왔고 두 번째 요청부터 캐시가 좀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은 캐시로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다음 두 번 요청은 캐시에서 가져온 이유가 3초 이내에 요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3초가 충분히 지났겠죠? 지금 다시 요청하면은 자, 보면은 자, 캐시에서 안 가져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로그가 안 써져 있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23ms이나 걸렸으니까요. 그죠? 거의 23배가 걸렸죠. 자, 왜 안 가져왔냐? 삭제된 겁니다.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거예요. 3초가 지났기 때문에. 자, 또 3초가 지난 뒤에 가져오고 바로 또 요청을 하면은 자, 47ms 걸렸지만 자, 두 번째 요청은 0ms. 거의 시간이 안 걸렸죠. 그죠? 자, 왜냐면 캐시에서 가져왔으니까. 자, 이만큼 캐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드포인트마다 이 캐시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엄청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강적으로 느낌을 알겠죠? 자, 이게 우리가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옵션 하나 더 알아보고서 종료를 할 건데 자, 여기다 3000을 쓰지를 않고 우리가 만약에 기본 세팅을 받고 싶다. 캐시 TTL의 기본 세팅. 자, TTL이 time to live예요. 얼마 동안 살아있는지라는 뜻인데 우리가 캐시 모듈이 등록한 이 모듈에서 사용할 때 기본 TTL을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캐시 모듈.register 안에다가 우리가 TTL이라는 옵션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초 넣겠다 하면은 3000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가가지고 우리가 3초 안에 요청을 여러 번 로그인하고 자, 우리가 만약에 3초 안에 요청을 여러 번 한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자, 모두 캐시에서 가져오죠. 두 번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3초 지나고서 요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캐시를 쓰지 않고서 실제 요청으로 가져온다. 데이터베이스 요청이 간다. 또 다시 요청해 보면은 그 뒤에 연속으로 요청하는 것들은 캐시에서 가져오고 아닌 것들은 우리가 실제 요청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듈에다가 TTL을 설정을 하고 자, 서비스에도 TTL을 설정을 한다. 자, 여기에다 만약에 우리가 0이라고 넣었어요. 무한하게 넣을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부적인 코드에서 작성한 게 무조건 상위에 설정한 거를 오버라이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듈 단위에서 적용한 거랑 자, 이거는 모듈 단위에서 적용한 거고 서비스 단위에서 이거는 적용한 거니까 서비스 단위가 훨씬 더 상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상위 것들을 오버라이드 하게 된다. 자, 저장을 하면은 자, 실행했을 때 자, 처음에 캐시 안 가져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실행하면은 자, 이제는 캐시에서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3초를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자, 다시 요청을 하면은 자, 다시 요청해도 우리가 캐시에서 가져오죠. 자, 왜냐? 모듈에 우리가 설정한 TTL을 우리가 서비스 단에서 오버라이드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조건 상세한 코드로 우리가 갈수록 더 상위에서 작성한 것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드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조금씩 빨라지는데 자, 제 컴퓨터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게 더 빠른데요. 제 컴퓨터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게 더 느린데요. 그런 말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오냐 안 오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혹시 이 숫자 갖고서 또 질문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캐시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